나는 언젠가 가족이란 피로 맺어진 유대가 모든 상처를 치유할 거라고 믿었다.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난 건 바로 그 파티에서였다. 언니가 내 앞에서 모든 친척들 앞에서 우리 부부를 먹튀라고 부르며 비웃었을 때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하지만 그날 남편의 수표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언니의 입을 다물게 하고 나의 오랜 침묵을 깨뜨린 그 수표.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한다. 어린 시절부터 언니는 집안의 자랑거리였다. 부모님은 언니를 똑똑한 큰딸이라고 부르며 나를 착한 작은 딸로만 여겼다. 언니는 명문대에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부유한 남자와 결혼했다. 나는 평범한 대학, 평범한 직장,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사는 삶.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언니 눈엔 실패로 보였나 보다. 너는 왜 항상 나한테 기대려고 해? 언니의 그 말은 우리 자매 관계의 시작이었다. 내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께 용돈을 달라고 했을 때 언니가 대신 주며 한 말, 그땐 고마웠다. 하지만 그 후로 언니는 그걸 무기로 썼다. 결혼 후에도 그랬다. 남편과 나는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했다. 언니는 왜 나처럼 안 살아? 내가 도와줄까? 하며 은근히 비아냥거렸다. 실제로 도와준 적은 없었다. 오히려 부모님의 병원비를 내가 대부분 부담할 때 언니는 나는 바빠 라고만 했다. 내가 언니 집에 가서 아이를 봐주거나 집안일을 도울 때마다 고마워, 너 없으면 어떻게 해? 하면서도 뒤에서는 친구들에게 동생이 나한테 빌부터 산다고 소문냈다. 그 소문이 내 귀에 들어온 건 우연이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가족이니까. 언니니까. 그런데 그 파티가 모든 걸 바꿨다. 부모님의 금혼식 파티. 언니가 주최했다. 화려한 호텔 볼룸, 친척들로 가득 찬 자리. 나는 남편과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언니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부모님,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동생, 너도. 너는 항상 우리 가족의 지원군이었지? 하하 웃음소리가 터졌다. 하지만 언니는 멈추지 않았다. 사실 동생 부부는 우리 집에 자주 오잖아. 밥 먹고 돈 좀 빌리고. 무임승차자처럼 말이야. 안 그래? 그 순간 볼륨이 조용해졌다.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남편의 손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친척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수군거림이 들렸다. 저런, 언니가 왜 저래? 하지만 숨 나서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고였다. 왜 언니는 이렇게까지? 내가 뭘 잘못했나? 어린 시절부터 언니를 따랐고 존경했다. 그런데 이게 보상인가? 배신감이 밀려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울면서 말했다. 왜 나한테만 그래? 내가 연니한테 뭐 잘못했어? 어린 시절부터 언니는 집안의 별이었다. 부모님은 언니를 우리 집의 자랑이라고 부르셨다. 명문 고등학교, 서울대 입학, 대기업 취직. 언니는 항상 빛났다. 나는 평범했다. 좋은 대학은 갔지만 언니만큼 화려하지 않았다. 너는 왜 언니처럼 안 해? 부모님의 그 말은 내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나는 원망하지 않았다. 언니를 존경했다. 언니가 용돈을 주며 항상 나한테 기대지 마라고 할 때도 고마워했다. 그땐 그 말이 상처가 될 줄 몰랐다. 시간이 흘러 언니는 결혼했다.
부유한 남편, 큰 집, 자녀들. 나는 대학 졸업 후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남편을 만난 건 그때였다. 그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사랑으로 결혼했다. 하지만 언니 눈엔 그게 실패였다. 동생아, 왜 그런 남자랑? 나처럼 제대로 된 사람 만나지. 언니의 말은 날카로웠다. 나는 웃으며 넘겼다. 가족이니까. 결혼 후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졌다. 언니는 바빠라고만 하고 내가 대부분 돌봤다. 병원비도 내가 부담했다. 언니는 가끔 돈을 보내며 고마워, 너 없으면 어떻게 해, 했다. 하지만 뒤에서는 친구들에게 동생이 나한테 빌부터 산다고 말했다. 그 소문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가슴이 아팠다. 왜? 내가 언니한테 뭘 잘못했나? 하지만 참았다. 언니는 가족이니까. 상처가 쌓여도 나는 했다. 내 심리가 서서히 무너지는 줄 모르고. 남편과 나는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했다. 행복했다. 하지만 언니 집에 갈 때마다 비교가 시작됐다. 너네 집은 왜 이렇게 좁아? 업그레이드 안 해, 언니의 비아냥. 남편은 괜찮아, 우리 사는데 뭐라고 했지만 내 마음은 상처받았다. 언니 아이들 돌보러 갈 때도 고마워, 너처럼 착한 동생 있어서 다행하면서도 뒤에서 동생 부부가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간다고 험담했다. 한 번은 부모님 생신에 언니가 큰 파티를 열었다. 나는 선물을 준비했다. 그런데 언니가 동생, 너는 항상 공짜로 먹지? 라고 농담처럼 말했다. 친척들이 웃었다. 그 웃음이 내 자존심을 짓밟았다. 집에 돌아와 울었다. 남편이 안아주며 돼 참아. 말해 했지만 나는 언니니까 라고만 했다. 내 심리는 점점 다져졌다. 분노가 쌓였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하나? 시간이 지나 남편 사업이 성공했다. 우리는 조용히 돈을 모았다. 부모님께도 몰래 지원했다. 언니는 모르고 여전히 나를 무시했다. 너네는 왜 항상 우리 집에 오냐? 독립 좀 해. 그 말에 내 안에서 뭔가 끓어올랐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나는 더 참았다. 상처가 반복될수록 내 감정은 날카로워졌다. 언니의 모욕이 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었다. 부모님의 금혼식. 언니가 주최했다. 화려한 호텔, 친척들로 가득. 나는 남편과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언니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부모님을 위해 모였어요. 우리 가족은 항상 화목하죠? 특히 동생, 너는? 우리 가족의 지원자지. 웃음이 터졌다. 언니가 계속했다. 동생 부부는 항상 우리 집에서 먹고 돈 빌리고 무임승차자처럼 말이야. 하하. 볼륨이 조용해졌다. 내 얼굴이 뜨거워졌다. 친척들의 시선. 수군거림. 저런 남편 손이 떨렸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고였다. 왜 언니는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언니를 따랐는데 배신감이 밀려왔다. 그날 밤 집에서 울며 남편에게 왜 나한테만 그래? 했다. 남편은 이제 그만. 내가 왜 항상 임랭해? 라고. 그 파티 후 내 마음이 변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 그 말 왜 그랬어? 언니는 농담이야. 왜 예민해? 했다. 농담. 내 인생을 모욕하는 게? 분노가 치밀었다.
내 심리가 챔대이에 도달했다. 이제 복수가 아니라 해방을 원했다. 남편이 내 선택이야 라고 지지했다. 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부모님 돌보는 일도 내가 직접. 언니는 왜 갑자기 했지만 나는 대답 안 했다. 내 안에서 복수의 계획이 싹텄다. 남편 사업 성공으로 우리는 부유했다. 언니가 모르는 사실. 부모님께 보낸 돈, 총 5억. 증거로 수표를 모았다. 언니 생일 파티. 언니 집에서. 여전한 비아냥. 동생, 너네 아직 그 집, 나는 웃었다. 파티 중 언니가 우리 가족은 나 덕분에 산다. 동생도 그렇지, 했다. 그 순간 남편이 일어났다. 언니, 그만, 언니가 비웃었다. 왜? 너도 알잖아, 너네가 빌붙는 거? 남편이 수표를 꺼냈다. 이게 지난 5년 부모님 지원금. 5억 우리 이름으로 언니 얼굴이 창백. 친척들 웅성. 뭐? 동생이 언니가 거짓말 했지만 증거였다. 남편이 던니는 아무것도 안 했죠. 오히려 모욕, 볼름고요. 언니가 무너졌다. 눈물. 미안. 몰랐어, 하지만 늦었다. 나는 언니, 이제 각자 살아 했다. 그 후, 언니 연락 왔지만 받지 않았다. 부모님은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하셨다. 언니는 후회했다. 친구들 소문으로 언니 평판 떨어졌다. 가족 모임에서 언니는 고립됐다.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왜 가족이 이렇게 아프게 하나? 내 심리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남편과 함께 새 삶, 더 이상 희생 안 해 언니의 모욕이 내 강함을 만들었다. 하지만 가끔 그 파티 기억이 떠오른다. 배신의 아픔. 그 후 몇 달, 언니는 변하려 애썼다. 사과 편지, 선물. 하지만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 이제야 내 마음은 이미 다퉜다. 언니의 삶이 흔들렸다. 남편과 불화, 사업 문제. 내 복수가 아니라 그녀의 업보였다. 나는 지켜봤다. 동정. 조금. 하지만 더는 관여 안 했다. 내 인생은 달라졌다. 직장 승진, 새집, 부모님과 가까워졌다. 언니 없이도 가족은 유지됐다. 내 심리가 안정됐다. 오랜 침묵의 대가로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가족이란 정말 무조건적인가? 언니가 병들었다. 스트레스 탓, 부모님 부탁으로 병문안 갔다. 언니가 울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했다. 나는 잘하라고만. 용서. 아직. 하지만 그 자리에서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올랐다. 언니와 함께 웃던 때 아픔이 스쳤다. 집에 돌아와 생각했다. 복수는 만족스럽지만 공허하다. 내 선택이 옳았나? 언니의 후회가 내 상처를 치유하나? 아니. 하지만 나는 강해졌다. 더 이상 임랭 안 해. 시간이 흘러 가족 모임. 언니는 조용했다. 나를 피했다. 친척들 동생이 대단해했다. 언니의 자리가 바뀌었다. 그녀의 자만이 무너진 결과. 나는 미소 지었다. 해방감. 하지만 밤에 외로움이 밀려왔다. 잠의 유대가 끊어진 대가. 남편이 후회 안 해 물었다. 아니, 필요했어 대답했다. 내 심리의 깊숙한 곳에서 치유가 시작됐다.
언니와 화해. 아마 언젠가.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녀의 모욕이 내 인생을 바꿨다. 긍정적으로. 나는 더 독립적이다. 부모님도 행복해 하신다. 언니는 반성 중 그녀의 삶이 교훈됐다. 가족의 배신은 아프지만 성장의 촉매. 나는 그걸 배웠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하지만 가끔 생각한다. 만약 그 파티가 없었으면 여전히 임랭했을까? 가족이란 때론 끊어야 할 쇠사슬인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